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신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강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흔히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지잖아요. 예. 너무 없어져서 예.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일반 성인의 경우 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7.7%, 그러니까 반수가 넘는 경우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연구도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화도 원인이 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잠자리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줄고 식사량이 줄고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무셔도 되는데 아니야, 나 전처럼 많이 자야 돼. 그렇게 누워 있거나 또는 낮에 깜빡깜빡 좋으신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20년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세요. 제가 처방해드리고 있죠. 예. 근데 늘 걱정하신다고요. 중독되지 않겠니? 노인들의 수면제 복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수면 장애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그것이 불안장애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분별한 그런 약물은 안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도 의사들도 처방할 적에 2점이 더 많은 경우에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로운 점보다도. 그리고 물론 가능하면 단기간 또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에 해롭지 않은 약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반알을 처방해드리는데 그걸 4분의 1로 잘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조정해서 드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노인 수면 장애를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지행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수면 위생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많이 자려고 하지 말고 시간도 조절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는 것은 그날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날따라 뭐 일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밤에 몇 시간을 잤건 못 잤건 간에 아침에는 정시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식사 시간도 정시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일주기 리듬이 식사와 수면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못 자는데 지금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자꾸 6, 7시간 누워있지 말고 5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잘 자면 조금 늘려서 5시간 반을 자고 조금 늘려서 6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역설제한기법이라는 것도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서 억지로 하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자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잠들에 들어가서 난 잠을 안 자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좀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내일은 잘 살 수 있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잠과 싸우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누워서 깊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잠자는 것에 8, 90%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잠을 안 잤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단계 얕은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근데 1단계 잠도 분명히 우리 전체 수면의 몇 %를 차지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완전히 깼다. 그런 경우도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한 10분, 15분을 기다려서 잠이 안 오시면 마루나 다른 방에 나와서 오히려 쉬다가 자려고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쉬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오시고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만 아침이 되면은 정시에 잠영정을 하거나 가족들을 깨워달라고 해서 정시에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낮에 명료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졸거나 머리를 땅에 대거나 바닥에 대거나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명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강섭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한국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